그러면 지금 이 시각 긴박하게 전해진 사건도 들여다볼까요? 경찰청 출입하는 백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세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백 기자, 얼마 전에, 정확히는 지난주 금요일에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 CCTV가 오늘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이나 다치는 그 사고입니다. 예. 영상 먼저 보시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진 버스, 중앙 분리대를 연달아 부딪힌 모습 보시고 계실 겁니다. 속도가 줄지 않은 채 다른 차량 후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이받습니다. 예. 결국 이 버스 인도를 넘어서서 이제 건물로 돌진한 뒤에야 겨우 멈춰 섭니다. 예. 이번엔 버스 내부 CCTV 영상인데요. 안에서 찍은 거죠? 맞습니다. 버스 기사가 당황한 듯 여러 차례 운전석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 지금 보이실 겁니다. 예. 결국 충돌하고선 버스 기사 몸이 붕 뜨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스 안 승객들도 심하게 흔들리고 이제 차체 여기저기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휴, 얼마나 저 안에서 놀라셨겠어요. 근데 운행 기록에도 돌진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번 운행 기록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예. 이 버스 속도가 최고 55km까지 찍은 상태에서 25초 동안 달렸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어땠냐?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고서 사고가 난 뒤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버스 기사가 페달 오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사건 보면 항상 쟁점은 두 가지잖아요. 운전자가 잘못한 건지 차량 과실인지. 경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경찰 조사가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약물 간이 검사도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수의 감정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술에 취했는데 택시를 뺏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택시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들어가는 곳이 입구가 아니라 출구입니다. 예. 택시가 보시는 것처럼 차단봉을 그대로 밀고 가자 차단봉이 힘없이 휘어지고요. 출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이 탄 기동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예. 이 택시 50대 승객이 탈취해서 몰고 온 건데 승객은 아파트 단지에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 그대로 택시에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승객을 체포했고 승객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까지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승객은 전남 순천시 소속의 간부급 공무원 A씨였습니다. 공무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왜 저 사람을 때렸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참 의문이 드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도 혐의를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고요. 순천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요. 다음 소식 갈 텐데 저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를 볼 때마다 그 가수 나나씨 그 강도 침입 사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이제 다음은 나나 침입 강도의 판사가 한 말인데요. 지난해 11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이 남성에 대해서 오늘 의정부 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재판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만 하려고 했지 강도의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집안에서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도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선뜻 납득은 잘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의 좀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이제 그 남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남성, 나나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오히려 역고소까지 했었는데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재판부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요. 백승우 기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4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소식도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남아에서 걸려온 아들 전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베트남이야?
아니 여기 사장님 계신데 일단은 여기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6개월 정도는. 무슨 일을? 불법적인 일이지.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일을 하고 가는 거야. 엄마 그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 잘 있는 거 확인하라고. 엄마 걱정 이제 그만하라고. 네, 방금 울먹인 소리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국정원이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동남아 스캠 범죄의 강금 피해자와 이 모친 간의 실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아들은 이제 울먹이면서도 엄마 걱정 말라고 하긴 했던 녹음 파일 들었는데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캄보디아에서 당할 대로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 따르면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 단기간 근무 시 고액 현금 지급이라는 제안을 받고서 출국했지만 현지 도착 후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겼고요.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B 씨를 구출하고 한국인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글쎄요, 뭐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쉬운 돈벌이 현혹돼서 캄보디아 출국하면 이런 피해 사례, 동남아 피해 사례 더 널리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더 멀리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백승호 기자 함께했습니다.